오늘은 이제 5장을 보면 이제 앞쪽에는 이제 순환계통의 구조해서 첫 번째 혈관이 나와 있는데, 그 혈관의 영역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의해서 심장에서 출발하여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폐쇄된 관계이다. 그래서 동맥 영역은 심장에서 이제 모세혈관까지 이제 혈액을 운반하는 거고, 정맥의 영역은 모세혈관에서 심장으로의 혈액 운반, 모세혈관의 영역은 조직 내에서 그물 모양으로 분포하고 그 속을 흐르는 혈액과 바깥 조직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는 미세혈관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혈관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속막, 중간막, 이제 바깥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맥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동맥은 탄성혈관계로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다. 그래서 체내 혈관 중 동맥계가 함유하고 있는 혈액량은 약 25% 정도이다. 벽이 두텁고 이제 탄력성이 있어서 높은 혈압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제 3층의 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막은 이제 가장 두터운 층으로 탄력 섬유와 민무늬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은 혈관 수축 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혈관 이완 작용으로 혈압을 하강시킨다. 그리고 이제 소동맥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소동맥은 이제 세동맥이랑 같은 말로 저항혈관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동맥이 심장에서 멀어지면서 총 단면적이 증가되며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지는 혈관이며, 혈압은 점점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혈관 저항을 변동시켜 조직에 공급하는 혈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직세포와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교환혈관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혈액과 조직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조직의 활동이 없을 때에는 직통로를 제외하고는 닫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 모세혈관 관략근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연골은 모세혈관의 분포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정맥이 나와 있는데, 정맥은 혈액의 분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용량혈관계라고도 한다. 벽이 얇고 신축성이 크므로 혈관 내강이 쉽게 확장이 되고, 정맥 판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혈액이 아래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제 전신동맥에 이제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대동맥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 직경이 약 3cm 정도의 몸순환의 시작 혈관으로 왼심실에서 기시해서 동맥혈을 신체 각부로 보낸다. 그래서 대동맥의 종류도 지금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동맥화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중간 단락에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팔머리 동맥, 왼 온목 동맥, 왼 빗장밑 동맥, 이렇게 세 개 큰 가시가 나와 있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 팔머리 동맥은 대동맥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굵고, 오른 온목 동맥, 오른 빗장밑 동맥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인 두 번째인 왼 온목 동맥은 그 대동맥칼에서 나온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다. 그리고 왼빗장 및 동맥은 대동맥 팔에서 기시하며 오른쪽 것보다 길다. 그리고 이제 머리 동맥이 나오는데, 머리 동맥을 지나서 이제 팔동맥을 보면은 이제 위팔 동맥이랑 빗잔믹 동맥, 자동맥, 겨드랑 동맥이 있는데, 빗잔믹 동맥을 보면 이것은 팔로 가는 혈관이야. 그리고 오른쪽은 팔머리 동맥 사이에서 분지하고, 왼쪽은 대동맥 아래 셋째 가지로서 기시하며, 왼쪽과 오른쪽 모두 빗장뼈와 첫 번째 갈비뼈 사이를 지나 겨드랑이로 가서 겨드랑 동맥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몸통 동맥에는 이제 가슴 동맥이랑 배대 동맥, 정중 엉치 동맥, 온 엉덩 동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신의 모세혈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매우 가늘고 얇은 혈관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전신 정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윗대정맥 지류를 보게 되면 이제 대동맥에 상응하는 두 개의 큰 전신 정맥으로 위대정맥과 아랫대정맥이 있다.
그래서 윗대 정맥은 큰 정맥관으로 세로칸 미부위에 위치하고 오름 대동맥 및 대동맥 중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랫대 정맥 지류를 보면 인체에서 가장 큰 정맥으로 배안 속의 제5허리뼈 높이에서 시작하여 대동맥의 오른쪽 척추를 따라 오름한다. 그리고 이제 간 문맥계가 나와 있는데 문정맥과 그의 지주로 이루어진 혈관으로 소화관과 의자로부터 혈액을 회수하여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대해서 봤고 이제 심장의 구조를 볼 건데 책의 설명을 보면 길이 14cm, 폭 10cm, 그리고 두께 8cm,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의 크기로 심방과 심실 중격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다. 그래서 방실 판막은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심장막 안에는 소량의 심장막액이 들어있어 심방 박동에 따른 주위 조직과의 마찰을 방지한다. 또한 이제 심장은 두 겹의 심장막에 쌓여 가슴 안 내에 있는 근육으로 된 이제 할로우 올간이라고 하는데 이 할로우 올간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공기관이야. 이 중공기관이란 것이 점막, 장막, 근육층으로 이루어진 장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심장은 이제 할로우 올간이고 이제 위치를 보면 왼 오른 허파 사이와 가로막 위에 중간 세로칸에 위치하고 정중성에서는 이제 3분의 1은 왼쪽, 3분의 1은 이제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심장은 뼈대근과 달리 자동성이라서 이제 불수의근이고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해서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방실판과 반달천판이 나오는데 그 방실판이 이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심실을 수축할 때 혈액이 심실로부터 이제 심방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삼천판, 승모판, 허파 동맥판이 있는데 삼천판은 이제 우심방이랑 우심실 사이에 있는 거고 승모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막의 기능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제 심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심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심장 중에서 정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해.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의 밑부분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심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심방은 우리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대정맥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이제 우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좌심방은 이제 폐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받아서 좌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심실을 보면 이제 심실 좀 전에 심방은 심장 중에서 정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심실은 이제 동맥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야. 그래서 우심실은 이제 우심방에서 들어오는 피를 폐동맥으로 보내는 거고 좌심실은 이제 좌심방에서 들어오는 피를 대동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밑에 보면 심장벽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심장을 형성하는 벽이야. 그래서 심장 바깥막, 심장막, 심장 근육중, 심장 내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심장의 내부에 대해서 볼 건데 4개의 구획, 이심방, 이심실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심방을 먼저 보면 우심방은 심체의 모든 정맥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심방 사이 중격에서 이제 타원 구멍을 보면 태아 순환에서 심방 중격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이상 시에는 이제 청생아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심실은 심장의 오른쪽 앞에 위치를 하고 우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을 허파동맥으로 내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왼심방은 심장의 왼쪽 뒤 위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허파정맥을 통해 운반되는 동맥혈을 수용하며 왼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왼심실은 왼심방에서 들어온 동맥혈을 대동맥으로 유출시켜 전신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동맥칼에서 이제 분지되는 혈관은 아까도 말했듯이 왼온목동맥, 오른온목동맥, 왼빗장밑동맥, 팔머리 동맥 등이 있다. 그래서 판막도 이제 조금 전에 한번 봤으니까 판막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순환계통의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 순환계통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 설명을 보면 혈액이 혈관 속을 순환하는 동안 혈액 성분과 전신의 조직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 교환 과정으로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몸 순환, 허파 순환이 있는데 온몸 순환은 시작이 좌심실로 시작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고 허파 순환은 이제 우심실로 시작해서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혈액의 기능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 이것도 여러 번 했지만 같이 보면 산소, 이산화탄소의 운반 및 교환, 그리고 영양물질, 노폐물, 그리고 호르몬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작용, 그리고 생체 수분 조절 작용,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고 이제 체액도 조절하고 산년기의 평형 조절하고 교제 삼투압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혈액량을 보면 체액 중 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이다. 체중의 약 8에서 8.5%를 차지하고 즉 60kg로 치면 정상 성인의 혈액량은 약 5리터이다. 그래서 이제 혈액의 분포를 보게 되면 심장의 약 5%의 250ml, 허파는 25%에 해당하는 1300ml, 그리고 동맥은 이제 11%에 해당하는 이제 600ml, 그리고 모세혈관이 6%로 300ml, 그리고 정맥이 42%로 이제 2200ml, 간 질화 등에 저장된 게 이제 10%로 550ml다. 그래서 이제 혈류 역학을 볼 텐데 이제 혈류 역학은 이제 뭐 혈류 또는 혈액 운동,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할 때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건데 책에 보면 이제 혈관벽과 혈액 흐름의 상관관계, 즉 혈압, 혈관 저항, 혈류량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제 혈압 차이가 이제 혈액을 흐르게 하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피가 잘 흐르겠지. 그래서 이제 저항과 흐름을 보면은 이제 혈액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그 압력차가 커야지만 이제 혈액이 잘 흐르는데 저항은 적어야지 피가 잘 흐른다. 왜냐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적어야 피가 잘 흘러서 이제 저항이 적어야 피가 잘 흐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의 크기는 혈관의 길이, 혈관의 구경, 혈액의 점성도와 비례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혈압을 볼 텐데 이 혈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봤을 때 뭐가 제일 높을까? 혈관 압력이 동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 다음이 정맥이야. 그 책을 보면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의 흐름에 의해서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혈압은 심장과 가까울수록 높고 대동맥,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순으로 낮아지며 대정맥에서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 혈압이라고 할 때는 큰 동맥 내의 압력, 즉 동맥 혈압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수축기와 이항기의 혈압을 보면 혈압이 가장 높을 때를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이라 하고 혈압이 가장 낮을 때를 확장기 혈압, 최저 혈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순환기계에서 수축기압이 가장 낮은 부위는 오른 심방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음이 있어. 그래서 책에 보면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판막이 열리며 혈류 상태 변화에 따라 잡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진동은 가슴막 위에서 청진기로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심음이라고 하며 정상인에게서 청진되는 심음은 1에서 2고 3음과 4음은 청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1심음이 들리는 시기는 등장성 수축기로 심음의 청진 부위는 대동맥판, 허파동맥판, 삼천판, 이천판 등이다. 그래서 이제 제1심음 소리 그 설명을 보면 약간 길면서 낮은 뚝이라는 소리이고 심실 수축 초기에 이천판과 삼천판의 폐쇄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음이다. 그리고 제2심음은 높고 날카로운 딱이라는 소리이고 심실 수축 말기 직후 대동맥판과 허파동맥판의 폐쇄와 관련된 진동음이다. 그리고 제3심음은 연하고 저음이며 정상 청소년의 상당수에서 확장기의 전반 3분의 1 위치에서 들린다.
그리고 제4심음은 심박 내압이 높거나 심실 비대와 같은 조건에서 심실이 경직되어 있을 때 때때로 제1심음 직전에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상인에게서는 거의 들리지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심음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어. 그 다음으로 이제 혈압 조절. 우리 이것도 이제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혈압 조절 기전이 있었어. 그래서 신경성 조절로 혈관의 구경을 변동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과 액성 조절이라고 해서 이제 콩팥에 의해서 그 혈압이 조절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신경성 조절로 이제 그 혈압을 조절하는 게 단기적 조절이었고, 신장으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우리가 장기적 조절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단기적 조절은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제 심장 박동 조절에 의한 심박 출량의 변화와 이제 그 혈관의 수축 또는 이제 확장을 통한 이제 총 말초혈관 저항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서 이것은 몇 초 내에 조절이 가능했던 거고, 장기적 조절은 우리가 신장의 생리적 조절에 의해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며칠 걸린다고 했어. 책에 보면은 신경을 통한 혈압 조절은 신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혈관을 축소 또는 확장시켜서 혈관 저항을 바꾸거나 심장의 박출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 혈압을 조절한다. 이러한 신경성 조절 중추는 숨내에 있는 심장 조절 중추와 혈관 운동 중추이다. 그래서 혈압 조절 중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는 혈액 내의 탄산가스와 산소의 함량이다. 그렇게 해서 혈액 내의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순내의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되고 반대로 낮아지면 이제 억제가 된다. 그리고 액성 조절을 보면 콩팥과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말하는데, 콩팥의 혈류량이 감소하면 요새관으로부터 이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데, 그 우리 압수용기도 이제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그 경동맥 압력 수용기랑 대동맥 압력 수용기가 있었어. 이 두 가지는 이제 평균 동맥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 몸의 혈압 상황을 인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경동맥동 압력 수용기는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혈압을 측정하는 거고, 대동맥 압력 수용기는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의 혈압을 측정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압수용기에서 감지된 혈압 변화는 뇌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거였고, 대동맥 혈압 수용기 감시 결과는 이제 그 대동맥 신경을 거쳐서 미주신경, 제10번 뇌신경으로 가는 거고, 목동맥 팽대 압수용기 결과는 우리가 목동맥 신경을 거쳐서 혀인두신경, 제9번 신경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5-25를 보면 우리 RLA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신장에 대한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레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 레닌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그 안조텐신 노겐을 안조텐신 1로 이제 생성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안조텐신 1은 그 안조텐신 전환 효소라고 해서 그걸 ACE라고 하는데, 안조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서 안조텐신 2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부신피질로 가느냐, 세동맥 그 혈관 쪽에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나뉠 수가 있는데, 안지오텐신이 이제 세동맥에 작용을 하게 되면 세동맥이 수축을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거고, 부신피질로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부신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이제 그 신장에 의한 염분과 수분의 보유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압이 조절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이제 혈압의 생리적 동료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림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림프의 특성을 보면 동맥에 의해서 전신으로 퍼진 혈액 성분은 그 일부가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들어가서 조직의 대사물과 혼합되어 조직액을 형성한다. 조직액은 다시 모세혈관에 흡수되어 정맥으로 수송되며 일부는 림프관으로 운반되는데 이 액체를 림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림프 순환의 설명을 보게 되면 림프액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삼출된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이제 물질 대사 매개 역할을 하고, 림프관에는 림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슴샘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점점 퇴화한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의 기능을 보게 되면 대식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 항체 생산과 면역 반응, 혈액량과 간질액의 조절, 혈전 단백질의 흡수 등이다. 그리고 이제 골수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면 태생기 때는 혈구세포가 간이나 지라에서 생성이 되지만 성인의 혈구 및 혈소판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소아의 혈구세포는 모든 뼈조직의 골수 공간에서 활발하게 생성되나 20세가 되면 위팔뼈와 넙다리 뼈를 제외한 엉덩뼈의 골수 공간은 불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이 왕성한 골수를 이제 적색 골수를 하고 지방이 침륜이 돼서 불활성화된 골수를 황색 골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이제 유형 성분인 이제 적혈구 그리고 이제 백혈구 뭐 혈색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적혈구를 먼저 보면 특성은 무획이고 원반 모양이야. 그리고 중심부가 약간 양측에서 약간 함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수명은 약 3개월로 이제 120일이고 파괴 장소는 간이나 지라에서 파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적혈구 용적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을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하고 적혈구 용적률이 약 45% 이상이면 혈구 과다증, 이하이면 빈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생성과 성숙을 보면 생성 장소는 이제 골수이고 20세까지는 골수이며 20세 이후는 적골수, 납작뼈, 엉덩뼈의 뼈끝이다. 그리고 이제 적혈구의 생성 조절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야.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에서 분비되는 적혈구 생성 이제 호르몬이다. 그리고 이제 혈색소를 보게 되면 이제 혈색소의 기능에는 이제 산소를 운반해서 산소와 쉽게 결합을 하게 해주는 거고 용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나와 있는데 적혈구 중에 혈색소가 세포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야. 그래서 용혈이 되면 이제 혈장이 붉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혈구를 같이 볼 텐데 특성을 보게 되면 얘는 핵이 있어. 아까 우리가 적혈구는 이제 핵이 없다고 했는데 백혈구는 핵이 있고 적혈구보다 크고 직경이 약 1에서 1.25배이다. 수명도 매우 다양해. 아까 적혈구는 약 120일이었는데 그 백혈구는 수시간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생성과 성숙을 보면 과립성 백혈구 단핵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과립세포는 골수 중에 있는 모세포에서 림프구와 단핵세포는 주로 림프 조직, 즉 림프절, 지라, 가슴샘, 편도샘, 작은 상제, 피혈판에서 생성이 되고 소수는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수명은 약 2, 3일 정도이며 지라, 간장, 기타의 세막 내피기에서 파괴가 된다. 그래서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었지 우리가 과립백혈구냐 무과립백혈구냐로 나뉠 수가 있는데 과립백혈구의 종류에는 이제 호상구, 호중구, 호영기구가 있었어. 그래서 호중구는 전체 백혈구의 약 55%에서 65%를 차지하고 세균 탐식 능력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3을 하면 이제 고름이 되고 세균에 대한 포식작용, 급성염증, 급성막창자 꼬리염 시 가장 활발하다. 그리고 호상구는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이물에 대한 해독작용, 기생충 감염, 알러지성 이제 질환 시 증가를 하는 거고 호영기구는 세포 내에 해파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게 해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세균을 탐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립 백혈구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이 이제 무과립 백혈구야. 무과립 백혈구 종류에는 림프구, 단핵구, 조직구가 있어. 그래서 림프구를 보면 림프샘에서 생성이 되고 탐식 능력이 없으며 항체가 있어서 이제 면역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단핵구는 한 개의 큰 핵이 있으며 다른 백혈구보다 수명이 길다. 그리고 조직구는 이제 포식 작용에 의해서 신체를 방위하는 외에 노폐된 혈구를 처분하고 세포 내 혈색소에 빌리루빈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면 백혈구의 분류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표로 나와 있어. 그래서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 단핵구, 림프구 해서 사이즈랑 이제 셀 수랑 그리고 구성하는 비율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 표 5-1을 이어서 쭉 보도록 할게. 그래서 5장은 내용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내용도 나가도록 할게.